별빛 내리는 창가에 작은 손 모아 기도하네. 누군가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노래는 항상 거기서 멈췄어요. 마치 그 다음을 부를 수 없다는 듯이요. 그런데 어느 날 25살 과외 선생님이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연보다 더 놀랍고 운명보다 더 극적인 한 가족의 이야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 소리가 좁은 원룸을 가득 채웁니다. 서연우는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나요. 세면대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는데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25살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지쳐 보이는 얼굴이에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고 볼은 푹 꺼져 있죠. 연우는 두툼한 패딩을 입고 우유 배달 가방을 어깨에 맵니다. 현관문을 열자 11월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려요.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연우는 익숙한 듯 목도리를 한 번 더 감고 계단을 내려갑니다. 골목길은 아직 어둡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혀주고 있어요. 연우는 리어카에 우유 상자를 싣고 천천히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바퀴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워요. 3층 205호. 우유 2개를 문 앞에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1층 101호. 우유 1개와 요구르트 3개를 가지런히 놓아요. 4층 403호. 우유 1개를 문고리에 걸어둡니다. 같은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해가 뜨기 시작해요. 배달을 끝낸 연우는 원룸으로 돌아와 샤워를 합니다. 뜨거운 물이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네요.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고 대학교 후드티를 입어요. 시계를 보니 오전 6시 40분입니다. 할머니, 학교 다녀올게요. 연우는 좁은 방 한편에 놓인 작은 제단 앞에 서서 말합니다. 액자 속 할머니는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어요. 6개월 전에 돌아가신 외할머니, 연우를 키워주신 유일한 가족이었죠. 연우는 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합니다. 지하철 안은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벼요. 연우는 손잡이를 잡고 서서 눈을 감습니다. 잠깐이라도 눈을 붙여야 해요. 오늘도 긴 하루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전 수업을 마친 연우는 도서관으로 갑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아 전공 서적을 펼쳐요. 영문학과 3학년. 졸업까지 3학기가 남았어요. 장학금을 받으려면 학점을 놓칠 수 없죠. 그런데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움직인 몸이 너무 피곤해요. 연우는 고개를 떨구고 팔베개를 합니다. 잠깐만, 정말 잠깐만 눈을 붙이자. 학생, 일어나세요. 도서관 직원의 목소리에 연우는 화들짝 놀라 깨어납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4시예요. 2시간이나 잤네요. 연우는 황급히 책을 챙겨 도서관을 나섭니다. 편의점까지 뛰어가는데 숨이 턱까지 차올라요. 가슴이 답답하고 다리가 후들거려요. 하지만 멈출 수 없어요. 오후 4시 30분까지 출근해야 하거든요. 죄송해요, 늦었어요.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서자 주인 아주머니가 시계를 가리켜요. 연우야, 3분 늦었어.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정말 죄송해요.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연우는 허리를 깊이 숙입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앞치마를 벗어요. 그래, 오늘은 넘어가. 대신 다음엔 절대 안 돼. 네, 감사합니다. 연우는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 뒤에 섭니다. 편의점 일은 오후 4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예요. 5시간 반 동안 계산하고
진열하고 청소하고 또 계산하죠. 저녁 6시쯤 되면 학생들이 몰려듭니다. 삼각김밥, 컵라면, 음료수를 사가는 손님들을 응대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요. 허리를 펼 틈도 없이 손이 움직입니다. 밤 10시. 다음 알바생과 교대를 하고 연우는 편의점을 나섭니다. 이제 두 번째 일터로 가야 해요.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맥주집이에요. 언니 왔어요. 연우야. 오늘 손님 많을 것 같으니까 정신 바짝 차려. 사장 언니는 30대 중반으로 혼자서 맥주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연우는 이곳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서빙을 합니다. 주말 밤에 맥주집은 정신이 없어요. 회식하는 직장인들, 데이트하는 커플들, 혼술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죠. 연우는 쟁반을 들고 테이블 사이를 오가요. 맥주잔을 나르고 안주를 서빙하고 빈 접시를 치우고 또 맥주잔을 나릅니다. 여기요, 맥주 2잔 더요.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저기요, 계산이요. 네, 바로 가겠습니다. 목소리는 밝게 유지해야 해요. 아무리 피곤해도 손님 앞에서는 웃어야 하죠. 연우는 입꼬리를 올리고 테이블로 향합니다. 새벽 2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연우는 홀 청소를 합니다. 바닥을 닦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버려요. 사장 언니가 봉투를 하나 건네줍니다. 오늘 수고했어. 내일도 나올 수 있지? 네, 언니. 내일 봐요. 연우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맥주집을 나섭니다. 새벽 2시 30분. 골목길은 쥐 죽은 듯 조용해요. 가로등 아래로 연우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여는데 손이 떨려요. 열쇠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네요. 겨우 문을 열고 들어가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몸이 너무 무거워요. 마치 온몸에 납덩이를 매단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연우는 그대로 바닥에 누워버립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이 등에 닿아요. 천장을 바라보니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거립니다. 연우는 눈을 감아요. 내일도 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새벽에 일어나서 우유를 배달하고 학교에 가서 졸고 편의점에서 일하고 맥주집에서 서빙하고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모든 게 힘들어졌어요. 월세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벌어야 하고 학비도 마련해야 하죠. 장학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3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한계가 느껴져요. 몸이 버티질 못하고 있어요. 연우는 눈물이 날 것 같지만 꾹 참습니다. 울 시간도 아까워요. 자야 해요. 몇 시간 뒤면 또 알람이 울릴 테니까요. 다음 날 오후 연우는 대학교 학생회관 게시판 앞에 서 있습니다. 벽면에 붙은 수많은 전단지 사이에서 시선이 한 곳에 멈춰요. 과외교사 구함, 영어 전공자 우대, 고등학생 1학년 영어 과외, 주 3회, 회당 2시간, 시급 5만 원. 연우는 눈을 의심합니다. 시급 5만 원이라고요. 보통 과외가 시급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인데 5만 원은 거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에요. 손이 저절로 움직여 전단지를 떼어냅니다. 뒷면에 적힌 연락처를 확인하고 연우는 조용한 곳으로 이동해요. 심호흡을 1번 하고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누군가 전화를 받아요. 여보세요. 중년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낮고 차분한 톤이에요. 안녕하세요. 게시판에 붙은 과외 공고를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아직 구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어느 학교 다니시죠? 한국외국어대학교 영문학과 3학년입니다. 영문학과요. 좋네요. 그럼 내일 오후 3시에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면접 겸 집도 둘러보시고요.
네, 가능합니다. 주소는 성북동입니다.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기고 연우는 핸드폰을 꽉 쥡니다. 성북동이라고 했죠.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부촌이에요. 연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해요. 시급 5만 원이면 한 달에 120만 원이에요. 편의점 알바 한 달치와 맞먹는 금액이죠. 만약 이 과외를 하게 되면 편의점 일을 그만둘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는 거죠. 연우는 도서관으로 가서 영어 교재들을 펼쳐놓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영어 과정을 다시 훑어봐요. 문법, 독해, 듣기, 말하기까지 전 영역을 복습합니다. 밤이 깊어지고 도서관이 문을 닫을 시간이에요. 연우는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편의점에 가야 할 시간이에요. 다음 날 오후 2시, 연우는 옷장 앞에 서 있습니다. 입을 옷이 마땅치 않아요. 대부분 후드티나 청바지뿐이죠. 그나마 괜찮은 게 검은색 슬랙스와 흰색 블라우스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주신 옷이에요. 연우는 블라우스를 입고 거울을 봅니다. 평소보다 훨씬 단정해 보이네요. 머리를 뒤로 묶고 가벼운 화장을 해요. 립스틱은 없으니까 립밤만 바릅니다. 가방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성적 증명서를 넣어요. 그리고 영어 교재 한 권도 챙깁니다. 준비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니까요. 오후 2시 30분, 연우는 지하철을 탑니다. 한성대 입구역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타요. 버스는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와 점점 넓은 도로로 접어듭니다. 창밖 풍경이 달라져요. 다닥다닥 붙은 빌라들이 사라지고 넓은 대지 위에 지어진 저택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담장도 높고 대문도 육중하고 정원도 넓어요. 연우는 마른 침을 삼킵니다.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삶을 살까요? 연우가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며 벌어들이는 돈을 이 사람들은 하루 만에 쓸지도 몰라요. 목적지에 도착하고 연우는 버스에서 내립니다. 언덕길이 가파르게 이어져요. 연우는 천천히 언덕을 올라갑니다. 숨이 차오르지만 계속 걸어야 해요. 언덕 꼭대기에 도착하자 거대한 저택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3층짜리 양옥집이에요. 외벽은 크림색 벽돌로 되어 있고 지붕은 검은색 기와가 얹혀져 있어요. 정원에는 잘 다듬어진 나무들과 화단이 보이네요. 연우는 대문 앞에서 잠시 망설입니다. 이런 곳에 들어가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연우는 고개를 저어요. 돈을 벌러 온 거예요. 기죽을 이유가 없어요. 인터폰 버튼을 누르자 잠시 후 기계음이 들립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과외 면접 약속이 있어서 왔습니다. 아, 네. 들어오세요. 철컹 소리와 함께 육중한 대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연우는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서요. 정원길을 따라 현관까지 걸어가는데 양쪽으로 장미 덤불이 늘어서 있어요. 계절이 늦가을이라 꽃은 지고 없지만 봄에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현관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나타납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회색 양복에 넥타이를 맨 모습이 무척 단정해요. 하지만 눈빛이 차가워요. 마치 모든 걸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에요. 서연우 학생이죠.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우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실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천장이 정말 높아요.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고 대리석 바닥이 반짝반짝 빛나요. 한쪽 벽면은 통유리 창으로 되어 있어서 정원이 한눈에 보여요. 앉으세요. 남자가 소파를 가리킵니다. 연우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아요. 소파가 너무 푹신해서 몸이 푹 꺼지네요. 저는 최재훈입니다. 이 집 주인이고요.
아들 민재의 영어 과외를 부탁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서연우입니다. 외대 영문학과 3학년이고요. 영어 과외 경험이 있습니다. 연우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건넵니다. 최재우는 서류를 받아들고 찬찬히 읽어내려가요. 학점이 좋네요. 4.3이면 장학금도 받겠어요. 네, 전액 장학금 받고 있습니다. 과외 경험은 어느 정도죠? 중학생 2명, 고등학생 1명 가르쳤습니다. 모두 성적이 올랐고요. 최재우는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연우를 바라봅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요. 마치 연우의 가치를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들 민재는 쉽지 않습니다. 영어를 정말 싫어하고 공부 자체에 흥미가 없어요. 지금까지 과외 선생님이 7명 바뀌었어요. 가장 오래 버틴 사람이 석 달이었고요. 연우는 침을 꿀꺽 삼킵니다. 7명이나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서연우 학생은 뭐가 다른가요? 왜 당신은 석 달 이상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무거운 질문이에요. 연우는 잠시 생각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거짓말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떨어질 수도 있죠. 연우는 고개를 들고 최재훈의 눈을 똑바로 봅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네. 저는 지금 3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새벽에 우유 배달하고 저녁에 편의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맥주집에서 서빙합니다. 학교 다니면서요. 최재훈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혼자 살고 있어요. 월세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벌어야 하고 학비도 마련해야 해요.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니까요. 연우는 잠시 숨을 고릅니다. 민재 학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7명의 선생님이 포기했다면 민재 학생은 이미 자신도 포기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민재 학생이 영어에 흥미를 가질 때까지 조금이라도 성적이 오를 때까지 끝까지 붙어 있을 거예요. 최재훈은 한참 연우를 바라봅니다. 표정이 읽히지 않아요. 연우는 가슴이 두근거려요. 너무 솔직하게 말한 걸까요? 그때 최재훈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스칩니다. 좋아요. 오늘 당장 시작하죠. 네. 연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하지만 한 가지 규칙이 있어요. 최재훈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합니다. 연우는 본능적으로 긴장해요. 2층 끝에 있는 방은 제 서재입니다. 그곳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민재도 허락 없이는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절대요. 최재훈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한마디에 묘한 무게감이 실려 있어요. 최재훈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민재 방은 2층입니다. 제가 안내할게요. 연우는 최재훈을 따라 계단을 올라갑니다. 계단도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져요. 2층 복도는 길고 넓어요. 양쪽으로 방문들이 늘어서 있고 복도 끝에는 육중한 나무문이 보이네요. 아마 저게 서재인가 봐요. 복도를 걷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립니다. 연우는 걸음을 멈춰요. 피아노 소리예요. 누군가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음악이 흐르다가 어느 지점에서 뚝 끊겨요.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돼요. 또 같은 지점에서 멈춰요. 별빛 내리는 창가에 작은 손 모아 기도하네. 누군가 낮게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여자 목소리예요. 부드럽지만 어딘가 슬픈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노래는 거기서 멈춰요. 다음 소절로 넘어가지 않아요. 침묵이 흐르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돼요.
별빛 내리는 창가에 작은 손 모아 기도하네. 또 멈춰요. 연우는 그 자리에 서서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봅니다. 복도 중간쯤에 있는 방문이 반쯤 열려 있어요. 그 안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연우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두근두근. 심장이 빠르게 뛰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처음 듣는 노래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 걸까요? 서연우 학생. 최재훈의 목소리에 연우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립니다. 네. 이쪽입니다. 최재훈은 복도 끝으로 걸어가요. 연우는 한 번 더 그 방문을 바라봅니다. 문틈 사이로 여자의 뒷모습이 보여요.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단정하게 올린 머리, 하얀 블라우스, 가느다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어요. 연우는 발걸음을 떼려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마치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어요. 별빛 내리는 창가에 작은 손 모아 기도하네. 또 노래가 시작돼요. 그리고 또 멈춰요. 연우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슬픈 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닌데 그냥 눈물이 나요. 서연우 학생, 괜찮으세요? 최재훈이 다시 부릅니다. 연우는 황급히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요. 네, 죄송합니다. 가겠습니다. 연우는 최재훈을 따라 복도 끝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 노래가 계속 귓가에 맴돌아요. 별빛 내리는 창가에 작은 손 모아 기도하네. 최재훈이 복도 끝에서 두 번째 방문을 두드립니다. 민재야, 선생님 오셨다. 대답이 없어요. 최재훈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연우도 따라 들어가요. 방은 넓고 깔끔해요. 책상, 침대, 옷장, 서랍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어요. 책상 위에는 교과서와 문제집이 쌓여 있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방 안에 개인적인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사진도 없고 포스터도 없고 인형이나 피겨 같은 것도 없어요. 마치 호텔 방처럼 깔끔하고 공허해요. 창가에 한 소년이 서 있어요. 17살쯤 되어 보이는데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요. 교복을 입고 있는데 셔츠 단추를 풀어놓아서 어딘가 불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민재야, 인사해. 최재훈이 말하지만 소녀는 창밖만 바라봅니다. 대답도 하지 않아요. 민재. 최재훈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그제야 소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요. 날카로운 눈매에 무표정한 얼굴이에요. 안녕하세요. 최민재입니다. 목소리도 건조해요. 마치 로봇처럼 기계적이에요. 안녕하세요. 서연우입니다. 앞으로 영어 가르쳐줄 선생님이에요. 연우가 밝게 웃으며 인사하지만 민재는 반응이 없어요. 그냥 무표정하게 연우를 바라볼 뿐이에요. 그럼 오늘부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전 회사 가봐야 하니까 나중에 봅시다. 최재훈은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갑니다. 연우와 민재만 남아요. 침묵이 흘러요. 민재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고 연우는 가방에서 교재를 꺼내요. 민재 학생, 지금 학교에서 어느 단원까지 배웠어요? 몰라요. 영어 성적은 어때요? 별로예요. 구체적으로 몇 등급이에요? 5등급이요. 5등급이면 하위권이에요. 연우는 교재를 펼쳐요. 그럼 기초부터 다시 해야겠네요. 오늘은 일단 실력 테스트부터 할게요. 연우는 문제지를 꺼내 민재에게 건넵니다. 민재는 문제지를 받아들지만 펜을 들지 않아요. 안 풀 거예요. 왜요? 귀찮아요. 그래도 풀어야 실력을 알 수 있잖아요. 선생님은 어차피 한 달이면 그만둘 거잖아요. 지금까지 다 그랬어요. 처음엔 열심히 하다가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만두죠.
민재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어요. 저는 안 그만둘 건데요. 다들 그렇게 말했어요. 연우는 한숨을 쉽니다.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아이예요. 7명의 선생님이 포기하는 걸 보면서 자기 자신도 포기한 거죠. 민재 학생. 연우가 민재 앞으로 다가갑니다. 민재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봐요. 저 봐요. 민재가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처음으로 연우와 눈이 마주쳐요. 저는 포기 안 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끝까지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재 학생도 한 번만 믿어봐요. 민재는 연우를 빤히 바라봅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지만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려요. 약속할 수 있어요. 네, 약속해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민재가 펜을 집어듭니다. 알았어요. 풀어볼게요. 민재는 문제지를 펴고 문제를 풀기 시작해요. 연우는 조용히 옆에 앉아서 지켜봅니다. 수업이 끝나고 연우는 가방을 챙깁니다. 민재는 다시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봐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얼굴이에요. 그럼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올게요. 네. 연우는 방문을 열고 나갑니다. 복도는 조용해요. 아까 들렸던 피아노 소리도 노래도 들리지 않아요. 연우는 계단으로 가려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춥니다. 아까 그 방이 신경 쓰여요. 피아노를 치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그 노래를 계속 반복했을까요? 연우는 복도 중간으로 걸어갑니다. 아까 그 방 앞에 멈춰서요. 문은 이제 완전히 닫혀 있어요.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연우는 손을 뻗어 문을 두드리려다가 멈춥니다. 괜히 민폐가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너무 궁금해요. 그때 문이 안에서 열립니다. 연우는 깜짝 놀라 한 발 뒤로 물러서요. 문 안에 여자가 서 있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데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단정하게 올린 머리, 하얀 피부, 우아한 인상이에요. 하지만 눈빛이 슬퍼요. 깊고 어두운 슬픔이 눈동자에 담겨 있어요. 누구세요? 여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요. 하지만 어딘가 힘이 없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민재 학생 영어 선생님이에요. 서연우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강서희예요. 민재 어머니죠. 강서희가 미소를 짓는데 그 미소가 너무 쓸쓸해 보여요. 혹시 제가 방해했나요? 아까 피아노 소리가 들려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강서희는 문을 조금 더 열고 연우를 바라봅니다. 첫 수업 어땠어요? 민재가 말썽 안 부렸죠. 아니요, 잘했어요. 다행이네요. 우리 민재가 좀 까칠해서요. 강서희가 작게 웃어요. 하지만 웃음이 눈까지 가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 혹시 차 한잔 하실래요? 지금 막 차를 우려놨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연우는 강서희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방은 생각보다 작아요. 한쪽에 피아노가 놓여 있고 다른 쪽에는 작은 티테이블이 있어요. 창가에는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고요. 강서희는 티포트를 들고 찻잔에 차를 따릅니다. 은은한 녹차 향이 퍼져요. 앉으세요. 연우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습니다. 강서희도 마주 앉아요. 선생님은 몇 살이에요? 25이요. 25? 참 좋은 나이네요. 강서희가 찻잔을 들고 천천히 마십니다. 연우도 따라 마시는데 차가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선생님, 혹시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으세요? 갑자기 이상한 질문이에요. 연우는 찻잔을 내려놓고 강서희를 바라봅니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어렸을 때 잃어버렸어요. 아, 그랬구나. 미안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외할머니가 키워주셨어요.
할머니가요. 네. 할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지만요. 강서희의 눈빛이 흔들려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어요. 선생님 손이 참 따뜻해 보이네요. 강서희가 연우의 손을 바라봅니다. 제 손이요. 연우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봐요. 거칠고 갈라진 손이에요. 우유 상자를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느라 트고 갈라진 손이죠. 사랑받고 자란 사람의 손은 달라요. 온기가 느껴져요. 강서희의 목소리가 떨려요. 저희 집에도 예전에 딸이 있었어요. 연우는 조용히 듣습니다. 지금쯤이면 선생님처럼 20몇 살이 됐을 거예요. 만약 살아 있었다면요. 강서희의 눈에 눈물이 고여요. 잃어버렸어요. 아주 어렸을 때요. 그 후로 저희 부부는 미친 듯이 찾아다녔죠. 전단지도 뿌리고 경찰서도 가고 방송에도 나가고요.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강서희가 찻잔을 내려놓는데 손이 떨려서 잔이 덜그럭 소리를 내요. 그래서 민재를 입양했어요. 빈자리를 채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강서희는 말을 잇지 못해요. 그냥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려요. 연우는 가슴이 먹먹해져요. 자식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연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혹시 아까 부르시던 노래가 네, 제가 만든 노래예요. 딸한테 불러주던 자장가였죠. 강서희가 피아노를 바라봅니다. 별빛 내리는 창가에 작은 손 모아 기도하네. 강서희가 나직하게 노래해요. 목소리가 떨려요. 이 노래를 딸이 정말 좋아했어요. 매일 밤 자기 전에 불러달라고 졸랐죠. 그런데 딸을 잃고 나서는 뒷부분을 부를 수가 없어요. 목이 메어서요. 연우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강서희의 슬픔이 자기 일처럼 느껴져요. 사모님 혹시 연우가 말하려는데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여보, 어디 있어요? 최재훈의 목소리예요. 강서희는 황급히 눈물을 닦아요. 여기 있어요. 강서희가 일어서서 문 쪽으로 갑니다. 연우도 따라 일어나요. 선생님,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다음에 또 차 마셔요. 네, 감사합니다. 연우는 강서희에게 인사하고 방을 나갑니다. 복도를 걸어 계단으로 가는데 자꾸만 뒤돌아보게 돼요. 강서희의 슬픈 눈빛이 계속 떠올라요. 그리고 그 노래도요. 별빛 내리는 창가에 작은 손 모아 기도하네.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조금씩 누그러질 무렵이었습니다. 꽁꽁 얼어붙어 있던 민재의 방에도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연우의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일침이 있은 후 민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선생님, 이 영어 지문 해석이 너무 막혀요. 단어는 다 아는데 왜 말이 안 되죠? 민재가 처음으로 먼저 질문을 던진 날 연우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민재야, 영어는 암기가 아니야. 언어는 도구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 세계에 전할 수 있는 도구라고. 문법에 얽매이지 말고 이 글쓴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상상해봐. 연우는 무작정 외우게 하는 대신 영어를 하나의 세상으로 연결하는 문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치른 모의고사 날 민재는 상기된 얼굴로 성적표를 내밀었어요. 영어 점수가 무려 40점이나 오른 겁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민재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칭찬받고 스스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낀 소년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똑똑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서희가 예쁘게 깎은 과일 쟁반을 들고 들어왔어요. 성적 올랐다는 얘기 들었어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민재가 이렇게 웃으면서 공부하는 거 처음 봐요. 서희가 다가와 연우의 어깨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귀 뒤로 넘겨주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포근한 손길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희의 소매 끝에서 훅 하고 어떤 향기가 끼쳐왔어요. 화려한 저택과는 어울리지 않는 아주 깨끗하고 소박한 향기였습니다. 그 냄새가 연우의 폐부 깊숙이 박히는 순간 연우는 펜을 쥔 채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20년 전 기억의 아주 먼 심연 속에서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체온, 나를 꼭 안아주던 누군가의 품속 냄새. 연우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선생님, 왜 그래요? 민재가 당황해서 묻자 연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향기가. 연우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서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가 뿌리던 향수 같아서요. 서희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서희의 눈빛이 묘하게 흔들렸어요. 엄마라뇨? 부모님은 안 계시다고. 네, 기억도 안 나요. 그냥 이 냄새만 어렴풋이. 그리고 연우는 가슴을 움켜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별빛이랑 기도 같은 게 나오는 노래를 부르던 것 같아요. 아주 희미하게만요. 그 말을 들은 서희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감도는 공기가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위태로웠습니다. 그날 이후 연우는 며칠 동안 멍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자꾸만 그 향기와 노래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재와 오답 정리를 하던 중이었어요. 선생님, 저번에 말씀하신 그 영문법 심화 참고서 말이에요. 아빠가 예전에 제 책들을 다 서재에 모아두셨거든요. 아빠 지금 회사 가셨으니까 서재 왼쪽 책장에 가서 찾아봐 주실래요? 연우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최 회장이 그토록 단호하게 경고했던 그 방. 절대 들어가지 마시오. 하지만 알 수 없는 이끌림이 두려움을 넘어섰습니다. 마치 그 안에 연우 자신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요.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금속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딸깍. 무거운 나무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서늘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서재 안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고 차가웠어요. 연우는 민재가 말한 왼쪽 책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영어 참고서들이 꽂혀 있었죠. 책을 꺼내려는데 책들 사이에 부자연스럽게 끼어 있는 누렇게 빛이 바랜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호기심에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툭! 봉투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고 봉투 입구가 열리면서 수백 장의 종이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연우는 당황하며 종이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종이 한 장을 집어든 연우의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전단지였습니다. 미아를 찾습니다. 최유진. 실종 당시 만 4세. 전단지 정중앙에는 아이의 사진이 박혀 있었습니다. 큼직한 눈망울, 유난히 짙은 눈썹. 할머니의 낡은 앨범 속에서 보았던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과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떨리는 눈으로 전단지 하단의 신체 특징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신체 특징 왼쪽 깃불에 작은 점이 있음. 연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왼쪽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습니다. 서재 구석에 놓인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 그리고 왼쪽 깃불, 뽀얀 깃불 위에 새끼 손톱만 한 작은 점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늘 복점이라고 쓰다듬어 주시던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서재 바닥이 등을 받쳤습니다. 내가 이 집 딸이라고. 17년 동안 이 사람들이 나를 찾고 있었던 거라고. 연우의 입에서 떨리는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연우는 전단지를 가슴에 품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당장 서희를 만나야 했어요. 발걸음은 저절로 피아노 소리가 들려오는 1층 거실로 향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창밖을 바라보며 피아노를 치고 있는 서희가 보였습니다. 별빛 내리는 창가에 작은 손 모아 기도하네. 역시나 노래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멜로디가 어느 지점에 다다르자 서희의 목소리가 뚝 끊기고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연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봉인되어 있던 기억의 문이 활짝 열리며 노래의 뒷부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온몸의 세포가 기억하는 선율이었습니다. 연우의 입술이 떨리며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달림이 들려주는. 거실에 연우의 목소리가 퍼졌습니다. 건반 위에 놓여있던 서희의 손가락이 얼어붙었습니다. 엄마의 자작노래.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 노래 가사를 어떻게 알아요? 그 노래는 내가 우리 유진이한테만, 내 딸한테만 불러줬던 노래인데. 서희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떨렸습니다. 연우는 대답 대신 가슴에 품고 있던 구겨진 전단지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머리카락을 걷어 왼쪽 귓불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모님이 찾던 최유진, 그 아이 귀에 있던 점. 이거 맞나요? 서희의 눈이 연우의 귓불에 고정되었습니다. 서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신음 같은 소리를 뱉어냈습니다. 유진아, 유진아, 너 살아있었구나. 엄마가 널 바로 옆에 두고도 몰라봤어. 서희가 비틀거리며 다가와 연우를 부서질 듯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17년 동안 참아왔던 오열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연우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엄마. 입 밖으로 처음 내뱉어보는 그 단어. 연우는 서희의 품에 파묻혀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익숙한 그 향기가 이제는 온전한 엄마의 살냄새가 되어 연우를 감싸 안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후 서희는 연우의 젖은 뺨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이 노래는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널 보며 만든 노래야. 매일 밤 내 머리맡에서 불러줬지. 서희의 눈에서 다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널 잃어버리고 나서는 그 뒷부분을 부를 수가 없었어. 부르면 내가 금방이라도 방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아서 목이 메어 부를 수가 없었어. 연우도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요. 아주 따뜻한 품, 그리고 엄마 냄새요. 그래서 항상 거기서 멈추셨구나. 그때였습니다. 2층 계단 중간에서 싸늘한 그림자가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민재가 싸늘하게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모든 대화를 듣고 만 것이죠. 결국 저는 유진이라는 누나의 빈자리를 채우러 온 도구였네요. 인형 같은 거였네요. 민재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엄마 눈에 내가 안 보였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나를 보면서 죽은 딸을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아빠가 나한테 숨막히게 완벽을 요구했던 것도 사랑해서가 아니라 진짜 자식이 아니라서 그랬던 거네요. 민재야, 그게 아니야. 서희가 다가가려 했지만 민재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제 진짜 딸이 돌아왔으니까 나는 필요 없는 거죠? 됐어요. 다 알았어요. 민재는 돌아서서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쿵. 방문이 닫히고
문이 잠기는 소리가 저택을 울렸습니다. 퇴근 후 이 광경을 목격한 최 회장과 서희는 민재의 굳게 닫힌 방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하염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재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처음엔 정말 그랬을지도 몰라. 내 말이 맞아. 서희가 흐느끼며 문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런데 민재야, 내가 처음 나한테 엄마라고 불러주던 날, 유치원에서 돌아와서 나한테 뛰어안기던 그날, 그때부터 넌 누군가의 대신이 아니었어. 넌 그냥 내 아들 최민재였어. 최 회장도 묵직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아빠다. 내가 너한테 그토록 엄격했던 건 내 욕심 때문이었다. 내 아들이니까 누구보다 잘나야 한다는 바보 같은 욕심. 표현이 잘못돼서 정말 미안하다. 최 회장이 문에 손을 얹었습니다. 유진이가 우리가 잃어버렸던 과거라면 너는 우리가 가슴으로 낳아 함께 살아온 우리의 진짜 아들이야. 이 집엔 이제 잃어버린 딸과 든든한 아들, 둘 다 있는 거다. 긴 침묵 끝에 문 너머에서 작은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던 민재가 마침내 마음의 빗장을 풀고 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민재를 최 회장과 서희가 부서질 듯 끌어안았습니다. 계단 아래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연우도 눈물을 흘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차갑기만 했던 성북동 저택의 거실에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썰렁했던 벽면에 사진이 걸린 겁니다. 화목하게 웃고 있는 네 사람의 사진, 그리고 그 옆에는 연우를 키워주신 외할머니까지 합성해 넣은 5사람의 가족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누나, 이 영어 에세이 표현 맞아? 민재가 노트를 들고 연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이것도 모르면서 외고를 가겠다고? 바보냐? 연우가 툭 내뱉었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뭐야, 누나가 다 가르쳐주기로 했잖아. 어느새 친남매처럼 투닥거리는 두 사람의 모습이 거실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옆 햇살이 잘 드는 피아노 앞에는 서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희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별빛 내리는 창가에 작은 손 모아 기도하네. 달님이 들려주는 엄마의 자작노래. 연우가 다가가 서희의 어깨에 기대어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던 민재와 최 회장도 어색하지만 즐거운 표정으로 흥얼거렸죠. 20년 전 멈췄던 자장가가 마침내 완벽한 화음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차가운 저택의 문을 열고 들어간 25살 청춘이 결국 잃어버린 자신과 가족을 되찾고 상처받은 소년의 마음까지 구원해낸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 역시 그에 못지않게 진하다는 걸 민재를 통해 보았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완성된 노래처럼 여러분의 하루도 따뜻한 선율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오늘 먼저 손 내밀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밤 되세요.